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희장입니다. 또 이제 오후 시간 한번 달려볼까요? 이제 불금의 시간입니다. 불금의 시간. 영상 듣고 여러분들 불타는 금요일 즐기시길 바래요.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천희장도 불금을 보내려고 하다가 오늘은 조용한 금요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조용한 금요일, 자숙하는 금요일을 보내려고 해요. 몸도 피곤코 정신도 산만해 가지고 오늘은 조용히 그냥 안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은 상당히 제가 좀 많이 피곤하네요, 보니까.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 FED가 기준금리를 이제 0.75포인트 정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제 3연속이죠.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 자이언트 스텝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거죠. 인상하는 것을 이제 밟았어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되면서 이제 한국 경제 자본 유출, 이 자본 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자본 유출이 피해가 된다. 미국의 그 기준금리는 3에서 한 3.25% 정도 이제 올라서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2.5% 정도를 크게 웃도는데 1999년 이후로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시기는 크게 이제 세 차례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차례였다. 99년의 6월에서 2001년 2월에 한 21개월 정도, 그리고 2005년 8월에서 2007년 8월까지 한 25개월 정도, 그리고 2018년에 그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4개월, 평균 한 2년 내외, 2년 내외의 기준금리 역전이 나타났어요. 기준금리 역전. 금리 역전 당시에 한국의 주식과 채권, 차입자금의 유출액을 살펴보면은 대규모 자금 유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제 주식과 채권, 그 차입자금을 합한 외국인 자금은 세 차례 역전 시기 모두 순유입이 됐어요. 1차 금리 역전 당시에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91억 달러를 팔아치웠고, 채권 시장에서는 39억 달러를 샀어요. 채권은 사는 거야, 또. 채권은 사고, 주식은 팔고. 그 2차에는 그 금리 역전 시기에는 주식을 12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어, 또. 그리고 채권을 448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3차에는 주식을 91억 정도 사들였고, 반대로 채권을 팔았습니다. 463억 정도를.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사면은 채권을 팔고, 채권을 사면은 주식은 팔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주식을 사면은 채권을 팔고, 채권을 팔면 주식은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한미 금리가 역전된 그 세 번의 사례를 보면은 국가 간의 금리 차가 자본의 이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긴 하나, 그 이 금리 차가 축소 또는 역전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본이 유출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한미의 그 금리 역전 현상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야. 늘 고민.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가 더 높은 그 수익률이 더 좋은 시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안 그렇습니까?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가는 거야. 가자! 수익률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한미 금리 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미 금리 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의 회의에서 금리를 한 0.25%포인트 이제 인상을 합니다. 인상을 하고요. 미국 연준이 11월하고 이제 12월 그 회의에서 모두 0.5% 정도, 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연말에 그 미국의 기준금리 4에서 4.25% 정도, 한국은 3% 정도 되겠죠. 이거의 격차는
한 1에서 한 1.25% 좀 포인트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려는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전문가들은 그 단기간에 대규모 외국 자금 이탈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가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그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크거나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럽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크거나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클 수 있다. 그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은 그 주식시장에 그 참여도가 낮았던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참여도가 높았어요. 높아가지고 자금 유출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그 수혜주하고 피해주 그 사이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는데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그 중장기 추세를 봤을 때 명확해졌어요. 그 연준을 비롯해 가지고 글로벌 주요국 그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하여튼 이런 경기 모멘텀 약화라는 이중고에 상당 기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고강도 긴축,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그 찐 바닥으로 한 2050을 2050까지 제시하는 모 증권사 팀장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달러 강세와 금리 그 상방 압력이 오는 11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겠냐, 11월까지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2210에서 2290까지 제시하는 현대차증권도 있고, 증권가는 최근 이렇게 불안정한 장에서 최대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약간 구축을 해가지고 운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릴 수는 없다. 오는 11월, 12월에 또 큰 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달러 강세 수혜주가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보다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증시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하고 피해주 찾기가 진행된다고 하죠. 대표적인 게 고환율 수혜주다. 고환율 수혜주로 가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은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급락장에도 비교적 선방하는 경향이 있겠죠.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면은 수출 관련 기업은 그만큼 매출 인식이 좋아지겠죠. 수출 중심의 자동차, 조선 등이 최근에 원화 약세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반면에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성장주는 당분간 부진하지 않겠냐. 그렇죠. 통상 금리가 오르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그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꺾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 아주 작살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또 꿋꿋한 찐팬분, 우리 6학년이시죠. 동시호가에서 우선주를 100주나 매수했습니다. 100주나 매수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인증샷 없냐, 믿어도 되냐, 막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신이 많아, 불신. 왜 이렇게 불신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샷도 다 보여주는데,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맨날 사기만 당해가지고, 거짓말만, 당했는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주를 이제 매수했어요. 매수해가지고, 체결까지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하여튼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잘 해가지고, 줍줍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량 채워야지. 수량 채워야 합니다. 49,700원 정도 했으면 잘하신 거예요. 잘한 겁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하는 거고, 이제 평단가도 높고, 이제 수량이 돈이 없는 분들은 지금 괴롭겠죠. 언제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버티야 하나, 물탈 돈도 없고, 세워라, 내워라, 이거 기다린다는 자체가 이 고통이지, 고통. 이 고통 속에서 무슨 재미로 이렇게 시간을 버텨야 할지, 시간을 지내야 할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일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게 가장 힘들죠. 말만 장투 쉽지, 이 장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즐겁고, 재미있고, 하여튼 유쾌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포기해요. 3개월이 뭐야. 1개월도 못 버텨가지고 나답해진 사람들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야.
떨어지는 낙엽처럼 엄청 많아요. 다들 힘내시고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